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최고 20cm의 눈이 내리고 한낮에도 영하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구지역으로 축산업계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수출길이 막히고 설 대목 실종도 우려됩니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추가 탈당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잇따른 탈당으로 공천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자 뒤늦게 당에 기대려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눈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순창에 15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고 도심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곳곳이 얼어붙어 아침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의 차량 흐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고 또 그 위로 계속 눈이 쌓이면서 차량 흐름이 굉장히 더딘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어제 오후부터 눈이 시작돼 현재까지 순창 18.5cm를 최고로 전주도 6.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본격적으로 눈이 쏟아지고 곳곳이 얼어붙어 그야말로 퇴근길 대란이었습니다. 제신호에 건너지 못해 사거리가 차들로 엉겨붙고 추돌 사고도 잇따라 도심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많은 눈이 예보돼 출근길도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이동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여유 있게 집을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내륙 지역은 오전에 눈이 그치겠지만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까지 2에서 7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에도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제의 확산 여부가 이번 주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 나흘 동안 발생 신고가 없었다며 잠복 기간이 최대 14일인 만큼 발생할 경우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영상 4도 이하, 습도 60% 이상에서 활성화되는데 강추위와 눈이 예보돼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불똥이 축산업계 전반으로 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어렵게 열린 한우고기 수출길이 막혔고 설 명절 대목도 실종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축산물 가공업체는 지난달 22일 홍콩에 한우고기를 첫 수출했습니다. 15년 만에 재개된 한우 수출. 첫 선적은 주당 1톤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국 본토 시장 개척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0일 만에 근처인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돼지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같은 우제류인 한우고기의 수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접촉해서 6군데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당 1톤씩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 한국 브랜드를 내건 농축산물에 중국 시장 공략 기회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서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한정 축산물 수출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고기를 수출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양돈업계도 23일까지 전북 경계를 넘어선 돼지 이동과 반출이 중단된 상황. 축산업계 전반이 설 대목을 앞두고 출하를 하지 못할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일 소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구제역이 돼서 소비가 줄까 걱정이고요. 또 수출이 제기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국내 축산물은 지난 2014년 열 처리를 한 삼계탕이 연간 1억 원 정도 수출길에 올라 간신히 체면 치레를 하고 있을 뿐 가축 질병의 속수무책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3만 2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3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가량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상 여건이 좋아 과일 가격은 7%가량 내렸지만 쇠고기 가격이 10% 상승해 전반적인 차례상 비용은 상승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어제 총출동해 당을 떠나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당행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당을 지키겠다는 속내가 무엇일까요?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을 떠난 2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9명이 한자리에 모여 더 이상 탈당은 없다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민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풍에 흔들리지 않고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시작부터 혹시 누가 참석하지 않는지 서로를 살피는 등 불안한 당의 상황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속의 배경에는 공천 탈락 가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은 20% 공천 배제를 위한 현역 평가를 최근 마무리했지만 오랜 노력의 결과를 밝히는 대신 금고에 넣고 봉인해버렸습니다. 탈당과 불출마 의원 수가 이미 공천 컷오프 대상인 21명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의원 상당수는 그간 공천 가능성을 따져가며 신당행을 저울질해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일정 부분에 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또 20%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총선까지 남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현역 간 맞대결은 물론 현역 못지않은 파괴력 있는 영입 후보와의 경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로 분당 사태를 맞은 더민주가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도 여전합니다. 20% 공천 배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금고에 묻어버린 더민주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1야당의 면모를 지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저소득층의 교복비 지원 사업을 올해 돌연 중단했습니다.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고 정부가 지적하자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사업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1명당 5만 원씩, 만여 명에게 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며 정부가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정부하고 법적으로 계속해서 대법원에 피소당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전라북도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 시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통합 시행하라는 의견입니다. 중복사업을 통합하라고 했을 뿐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는 통합 대신 사업 중단을 선택합니다. 도청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교복 지원비를 도교육청으로 이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이 1년 만에 사라지면서 수혜 대상 가구들의 실망감은 큰 상황입니다. 있는 사람이야 뭐 1, 2만 원, 돈 1,000원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들이야 생각하기는 크죠. 용두사미는 되지 말아야죠. 협의나 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전라북도는 왜 교복 지원 사업을 중단했는지 또 이 같은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도내 초등학생은 5명으로 4학년생 3명과 6학년과 2학년생이 각각 1명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4개월 동안 등교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 6학년 학생과 정신질환 부모와 생활하는 4학년 자매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기자본에 맡기는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와 문영표 이사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금을 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은밀한 주택가나 여관방에서 이뤄지던 도박이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인데요. 4만 명이 가입해서 800억 원대 도박이 이뤄진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입니다.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이 생중계돼 해외에 가지 않고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3살 권모 씨 등은 이런 은밀한 불법 카지노 사이트 4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을 벌인 사람은 4만여 명. 대포 통장에 입금받은 돈만 8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61억 원 상당을 운영진이 챙겼습니다. 처음에 걸었던 금액보다 잃으면 더 큰 금액을 또 걸게 되고 또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운영을 총괄한 권 씨는 전직 IT 벤처 사업가로 네트워크 구축업체 운영 경험을 도박 사이트에 이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국내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도 마치 일본에서 접속한 것처럼 IP를 세탁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한 건물에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했고 해커를 고용해 경쟁 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의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마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존 회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고객 유치를 꾀하려던 경찰은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하는 한편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건설 사업장의 안전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관내 42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104개 사업장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건설업의 사법 처리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13%로 뒤를 이어 이들 업종이 안전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차 8명에 대해 6개월간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 8명이 체납한 세금은 1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요즘 1930년대 시간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군산시가 근대문화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도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오는 3월에는 어양동의 직매장에 문을 엽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2009년부터 674억 원을 들여 내양 등 원 도심을 중심으로 진포해양 테마공원과 근대 역사 박물관 등을 건립해 1930년 무렵의 군산을 재현함으로써 연간 1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비 등 72억 원을 들여 신흥동 일대 소설 탕류를 기반으로 한 생활상과 문학을 연계한 근대도시 관광 개발을 추진합니다. 소설 탕류를 모티브로 한 근대마을 조성 사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국비 등 12억 원을 들여 어양동 주민센터 옆에 540제곱미터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완공하고 오는 3월부터 문을 엽니다.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500여 농가에서 300여 품목을 확보해 지역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51건의 사례를 중점 토론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최초 주민등록에 필요한 지문 제출 시 스캔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 관련 회계 문서에도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과 대전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사과와 모로와인, 오미자와 약초 등 20여 개 품목이 판매될 직거래 장터는 21일부터 이틀간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부산에서는 23일부터 나흘간 기장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북농협이 다음 달 5일까지를 설 명절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농식품 안전관리 비상근무와 식품안전관리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안전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위반, 각종 식품위생 취급 기준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주요 9개 도로변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4월에 확대구역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민과 사업주, 종사자 등 800명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추가 지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부안 서외 주공아파트 2화 2마을 75만 7천 원, 2화 1마을 50만 2,500원, 선은리 상원마을 65만 6천 원, 선은마을 50만 원, 덕촌마을 40만 원, 서외리 향교마을 50만 원, 동중리 중앙마을 33만 원, 연곡리 연곡마을 20만 원, 행중리 행하마을 13만 원, 완주군 용진읍 용진농악단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9통 주민 1동 60만 원, 왕정동 1통 주민 1동 20만 원, 김제시 교월동 신월마을 56만 원, 옥상마을 30만 원, 신풍동 당사마을 20만 원, 봉남면 신흥리 신주마을 24만 원, 종덕리 부산마을 12만 5천 원, 화봉리 봉서마을 29만 원,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시북 1마을 15만 원, 시북 2마을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 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오는 2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있습니다. 군산시 의사회는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지역 위기 아동과 유니세프 기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갖습니다. 람곡 하수정 개인전이 오늘부터 24일까지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다음 달 28일까지 전통 한지 공예 기술 재현 교육 결과물을 전시합니다. 로맨스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올해 찾아가는 삼랑농정 설명회가 오늘 고창군청에서 열립니다. 오마이 갤러리가 오늘 전국 디지털 산업진흥원 분원에서 미술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오늘부터 나흘간 책과 역사에 친숙해질 수 있는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남원시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다양한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제16회 전라북도 지사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내일부터 22일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를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매서운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3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